자, 이거 중앙고 오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쪽부터 보시면은, 얘들아, 3번 뭐 알아서들 잘한 것 같은데, 얘들아,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저는 뒤에 제일 큰 거부터 대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다 식을 써놨죠? 그러지 마세요. 3번에 보시면은, 정수 x의 최대값이니까 그냥 뒤에서부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성립하죠? 좌변 4고 우변 2잖아. 그럼 그냥 넘겨야죠. 5번 찍고. 알겠죠? 이거 지금 풀이가 있으면 안 돼. 알겠죠? 네, 4번은 제가 친절하게 밑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다 써놨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줄게. 최대한 손풀이의 경계는 벗어나지 않으면서 조금은 풀어서. 얘들아, 5번에 이거 중요한 문제죠. 이거를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무슨 형태냐? 지금 x 더하기 y가 뭐라 되어 있냐면 2a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 풀면 x 더하기 y, xy 더하기 1인 거죠. 그럼 x, y 값을 바로 알게 되죠? 얘를 빼준 다음에 뭐 하면 돼? 1을 또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xy로 봐서 두 실근의 합, 두 실근의 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6은 0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기출에서 봤었던 거는 실근을 가질 때였죠. 그때는. 그래서 그땐 판별식이 0 이상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얘가 실근이 하나여야 되죠. 그러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0 쓰는 거예요. 그쵸? 우리 대칭식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이제는 대부분 부등식 잘 그려서 하는 것 같아요. 7번. 자, 마이너스 1 되는 점을 기점으로 왼쪽은 기울기가 마3이죠? 그래서 마3. 그 다음에 1과 3 사이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는 그냥 x랑 마이너스 2x죠.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3x죠? 그러면 바로 좌표 알 수 있죠? 3 대입하면 4. 마이너스 1 대입하면 8 나오죠? 그럼 뭐보다? y는 8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가 지금 y는 8인 거니까 흰색이 노란색보다 더 밑에 있는 부분 색칠해주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x축으로 착 내려버리면 얘랑 얘를 해서 마이너스 1과 뭐 알파 뭐 이렇게 되겠죠? 저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뭐 하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죠. 아까 여기 기울기 몇이었죠? 3. 그럼 요 높이가 지금 4죠? 8과 4의 차이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4죠. 그래서 3에서 3분의 4만큼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3분의 1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다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1은 어차피 더하면 0 될 거고요. 뭐만 더하면 돼? 2, 3, 4까지만 더하면 되겠네. 그죠? 이거 4점 얼마니까? 8번. 8번은 조금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확통해서 쓸 수 있는 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됐고 지금은 그냥 나누면 돼요. 왜냐면 크게 복잡하지 않아서 이거 지금 누가 공통으로 되어 있냐면 B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같으면 2B를 그냥 중앙값으로 세팅해서 2B가 첫 번째 식에서는 어떻게 나와? 양변에 2배 해주면 4A가 2B 더하기 2보다 작고 10이 이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2를 빼주면 2B가 4A-2보다 크고 10 이하가 나오고요. 그쵸? 두 번째 식은 그냥 나와 있죠. 2B, 3C, 그 다음에 13까지. 그러면 여기가 딱 중앙이니까 2B가 여기 2B를 기점으로 그냥 케이스를 나누는 게 훨씬 낫다고. 딱 공통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B를 기점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냥 이 세팅값 그대로 두세요. B가 2일 때 4니까 A가 될 수 있는 거는 1밖에 없죠. C가 될 수 있는 거는 4랑 13 사이니까 뭐뭐뭐 2, 3, 4 이렇게. 똑같이 B가 3이면 6이잖아. 그럼 4에 빼기 2가 될 수 있는 거 똑같이 A가 1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3C가 6 이상이니까 C가 될 수 있는 거 이제부터 2죠. 똑같이 2, 3, 4 이렇게. 나머지 세 주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세팅해 두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죠? 뒤로 넘겨서 자 9번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제가 여지없이 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 a 더하기 3 이하까지는 동일하게 가되 a에다 대입했어요. 저 최소값이니까 1번부터 대입하면 되잖아. 마사 대입하면 존재해야 안 해? 하죠. 정수인의 마이너스 같잖아, 시우야. 네, 그래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테크니션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 다음 10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보이죠? 네, 안에 F 괄호 안에 0되는 X값만 빠르게 조사한 거야. 어차피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 다음 11번은 약간 그 처음 본 형태긴 할 텐데 당연한 얘기거든요. 잘 봐. 얘들아 지금 문제에서 A랑 3령을 곱했더니 마3, 3이고 A랑 0, 1을 곱했더니 4랑 마6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양변을 3으로 나눠줘서 요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도 똑같이 2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꿨어. 얘들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무슨 뜻이냐면은 A가 요 놈이 내가 그냥 A, B, C, D라고 놔볼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곱한다라는 거야?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는 거죠. 얘도 같은 원리죠. 그러면 만약에 A를 요 순서대로 1, 0, 0, 1 그대로 쓰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 1행 1열에 뭐가 와? 얘랑 얘를 곱한 게 오죠. 그래서 마일 1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다시 A랑 얘를 곱했어. 그럼 1행 1열은 A 곱하기 1, B 곱하기 0을 더한 거잖아. 그게 마일이라고 나와 있잖아. 1행 2열은 C 곱하기 1, D 곱하기 0을 더한 건데 마 1이라고 나와 있잖아. 왜 그대로 써주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여기에 그대로 2랑 마3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예시를, 그러니까 어떤 일반화를 잠깐 해드리면 A랑 예를 들어 뭐 A, B를 곱했더니 C, D래. A랑 P, Q를 곱했더니 RS가 나왔대. 이거는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저는 PQ를 먼저 써보고 싶어요. 그럼 PQ 여기다 쓰고요. 여기다 AB를 쓰잖아? 그 이 순서대로 R, S, C, D 순으로 그대로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당연한 겁니다.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요 놈이 뭐다? 그냥 단위행렬이다. 그러니까 A가 그냥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알아두시면 좀 유용합니다. 행렬에서. 알겠죠? 12번. 제가 또 얘기하는데 둔각 삼각형은요. 아니 그냥 삼각형은요. 뭐부터 처음에 써야 되냐면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를 먼저 써야 돼. 그죠? 저 지금 먼저 그거부터 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둔각이다?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약간 쌤이 조금 디테일을 보자면은 저는 제곱 빼기 제곱을 합차로 봤어요. 넘겨가지고. 그러면 조금 빨리 풀 수 있거든? 요건 하나의 팁입니다, 그냥. A 더하기 5의 제곱을 좌변으로 넘겨버렸어.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형태로 나와버리잖아. 그럼 굳이 다 안 풀어도 돼요. 제 조그마한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6쪽으로 넘겨서
아주 평가원틱한 문제입니다. 13번. 그쵸? 이게 이런 문제는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가능한 꼴이 무언가인지부터 인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세 장의 카드를 연속해서 더했을 때 3의 배수여야 되는 거죠. 우리 3의 배수가 되는 조건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인 거잖아. 그러면 어떤 수의 합이 3의 배수다는 내가 웬만하면 3의 배수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2인 거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누라 했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놔보면 여기에는 3, 6이 들어가 있고 1, 4, 7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2랑 5가 들어가 있죠. 됐어요? 그럼 잘 봐봐. 지금 7자리를 배치를 할 건데 내가 어떻게 연속된 세 자리 수를 더해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된대. 그럼 이런 거죠. 만약에 처음에 기억이 나왔어? 그 다음에 디귿, 니은 중에 뭘로 해볼까, 수야? 둘 중에 뭐 해볼까요? 뭐 배치할까? 자, 얘들아. 기억 다음에 기억이 올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3으로 나눴을 때 두 개 더해버리면 이미 나머지가 0인데? 그럼 그 다음에 기억이 또 와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이건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니은, 니은, 니은은 가능은 한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이 왔는데 얘네가 왔기 때문에 또 니은이 와야 되는데 지금 니은이 3개밖에 없잖아. 안 돼. 됐어요? 그럼 다시 기억이 왔어. 그럼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무조건 와야 되죠. 이해돼? 그럼 내가 니은이 왔다고 쳐볼게. 그리고 디귿이 무조건 와야 되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어떤 순서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계속 뽑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했을 때 나머지가 0이지. 그러면 봐봐.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수야? 네, 기억이 오고요. 그 다음엔 뭐 와야 되죠? 자, 디귿, 기억 왔어. 그 다음 뭐 와야 돼? 디귿, 기억 왔어. 그 다음 뭐 와야 돼요? 니은 와야죠. 더했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데. 이해돼요? 그 다음에 뭐 와야 돼? 디귿. 그 다음 뭐 와야 돼? 기억. 자,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기억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 아, 3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3개가 들어가는 자리가 정해짐으로써 그게 누가 들어가야 돼? 니은이 들어가야 돼요. 니은이 유일하게 3개 있으니까. 이걸 괜히 7자리로 준 게 아니야. 둘, 셋, 둘이니까 그나마 얘가 무언가 역할을 해줄 거라고. 3개 있는 놈이. 중간다리 역할을 딱 해주는 거야, 얘가. 그래서. 됐어요? 됐죠? 자, 그럼 다시 지금 보면은 처음에 그 무조건 누가 와야 되는 거야? 처음에 무조건 니은이 와야 돼요. 끝에도 무조건 니은이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디귿이거나 기억이 오죠. 자, 만약에 디귿이 왔어. 그 다음 뭐 와야 돼, 무조건? 기억. 그 다음 뭐 와야 돼? 니은. 그 다음 뭐 와야 돼? 디귿. 그 다음에? 그렇지. 자, 그 다음 뭐 와야 돼? 요거는. 디귿. 니은. 아, 그래서 네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자리는 니은으로 고정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나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저 디귿, 기울이 그냥 크로스로 되면서 들어가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기억, 디귿이 오면 여 자리는 무조건 확정인 거예요. 지금 벌써 눈에 보이죠? 기억, 디귿이 온 순간 무조건 니은이 오면서 얘가 아닌 기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두 자리가 정해지면 여기도 알아서 정해진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니은 정할 수 있는 거 3팩토리얼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죠. 디귿 기억이거나 기억 디귿이죠. 근데 각 디귿과 기억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몇 개야? 두 개씩.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요런 문제는 너희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걸로 쭉 나열해보고 가능한 꼴이 뭔지를 계속 규칙성을 나열하면서 추론해봐야 돼.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니은, 즉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 와야 되고 여기에 예를 들어 기억이 두 번째 왔다. 그럼 세 번째 자리가 무조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자리도 무조건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두 자리밖에 없어요. 디귿 기억이거나 기억 디귿. 그러면 여기 여섯 번째는 알아서 정해지니까. 그러면 두 가지에다가 각 경우에 디귿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기억에 올 수 있는 거 두 가지여서 마지막에 2의 제곱을 곱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4번. 얘들아 14번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라지 A랑 라지 B 행렬에 지금 관계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라지 A만 구하면 라지 B는 그냥 위치만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어차피 구하라는 게 뭐야? 나중에 A랑 B를 더해서 합하는 거죠. 성분을. 그럼 그냥 A의 2배면 되죠. B 구할 필요 없어요. 그쵸? B는 바보입니다. 구하면. B는 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구하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얘기하지만. 자, 그럼 A를 구해봅시다. A를 구하기 위해서 어찌됐든 1행 1렬의 성분을 구해봐야 되는데 1행 1렬이 지금 뭐라 되어 있냐면 음악 동아리가 한 명만, 미술 동아리는 한 명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심사위원 6명 중에. 그럼 잘 봐봐. 음악 2명 중에 1명 고르고요. 미술 2명 중에 1명 고르면 되죠. 그럼 나머지 수학, 과학 6명 있죠. 이 중에서 그냥 4명만 고르면 되지 않아? 선생님, 근데 이거 문제를 보니까 음악, 미술, 수학, 과학이 무조건 1명씩 있어야 되는데요? 가 있죠? 근데 이거 6명 중에 4명 뽑으면 수학을 예를 들어 3명 뽑았어. 과학 1명 무조건 뽑히죠. 과학을 3명 뽑아도 수학이 무조건 1명 뽑히죠. 여사건이 없는 거야. 그냥 이게 단 거예요. 어쨌든 6명 중에 4명을 뽑으면 수학, 과학에서 1명은 무조건 적어도 들어가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1행 2열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음악에서 1명, 미술에서 2명을 뽑았어요. 여기까지는 동일해. 그죠? 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냐면 수학, 과학 6명 중에 심사위원 이제 3명 남았죠. 그러니까 6명 중에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뭐가? 이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죠. 무슨 문제? 수학에서만 3명 뽑을 수도 있고 과학에서만 3명 뽑을 수도 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수학, 과학에서 적어도 1명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적어도니까 여사건으로 풀어야 된다고. 수학 1명, 과학 1명이니까 뭐 하면 돼? 수학에서 3명 뽑은 거랑 과학에서 3명 뽑은 거 그냥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빼기인 거예요, 그냥. 수학에서만 3명 뽑을 때, 과학에서만 3명 뽑을 때. 그거를 제가 거기에는 친절하게 3C3, 3C3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똑같죠? 음악에서 2명 뽑거나 미술에서 1명 뽑거나 요거랑 경우에서 똑같을 거 아니야. 이거 대칭성이죠? 이거 당연히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죠. 구할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친절하게 써드렸어요. 그 다음에 A, E, E는 뭐예요? 미술, 음악에서 2명씩 뽑았어. 그러면 이제 심사위원 2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6명 중에 2명 뽑는 거죠. 자, 근데 어차피 뭐 하는 거야? 수학에서 과학에서 1명씩밖에 못 뽑죠. 그러니까 30대 30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라고? 성분의 합이라고. 이것도 표현하지 마시고 이거 더한 다음에 그냥 2배 주시면 된다고. 답을 쓸 때. 우리 빠르게 푸셔야 됩니다. 지금 다 보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에서 빨리 줄여야 돼. 그 다음에 7쪽에 15번. 얘들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였죠?
완전 순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슬슬 한번 잊으실 때 됐을 것 같은데, 완전 순열이 뭐였냐면, 우리 예를 들어 끝에 요 네 분들이 모자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서로 각자 제일 이쁜 모자를 갖고 왔어. 근데 네 명이서 서로 바꿔서 쓰고 싶어 해. 태연이가 갖고 왔네요, 모자를. 그래서 각자가 모자를 바꿔 쓰는데 바꿔 써야 되니까 자기는 자기 거 쓰면 안 되죠. 이거를 내가 완전 순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숫자 자체를 외우라고 했죠. 0,1,2,9, 44. 0,1,2,9, 44. 외워야 돼요, 그냥. 0명이서 서로 바꾸는 건 없죠? 그래서 0. 한 명이서 바꿀 수 있는 거 없죠? 0개죠? 두 명이서 바꿀 수 있는 거 서로 위치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개. 0, 1,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2개죠? 제가 그때 옛날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n이 4일 때는 9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4명이서 서로 자신의 모자 말고 각자 다른 모자를 쓸 방법이 9개라는 거야. 보통은 0, 1, 2, 9까지만 외워도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는 n이 5일 때까지, 요거는 44예요. 그래서 0, 1, 2, 9, 44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0, 1, 2, 9, 44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7명 중에 3명은 본인 거 같고 4명은 다른 거 갖는 거죠.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은 자기 거, 나머지 4명이서 완전 순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5번하고 7번은 지우겠습니다. 자, 16번 보십시오. 자, 16번. 요즘에 이거 너희 이번에 고1 그 학력평가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왔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립 2차 분응식 2개를 연립해서 다음과 같은 꼴의 해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추론해보라는 거야. 잘 봐. 우리 2차 분응식은 2가지밖에 없죠.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내가 다른 문자 써줄게. 여기 A, B를 썼나? A, B 안 썼죠, 문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우리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2개밖에 없죠, 이제 2차 부등식. 물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랑 gx가 0보다 크다가 모두 다 이거야. 예를 들어.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는 알파보다 크고 하나는 베타보다 작아. 그럼 하나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거죠. 예를 들면. 괜찮아? 그럼 교집합이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정수가 지금 뭐랑 뭐밖에 없대? 가능하나요? 왜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2랑 4가 들어가면 3도 무조건 들어가요. 그럼 2랑 4랑 그것만 뿐일 수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둘 다 요거밖에 없다고 해봐. 둘 다 요런 범위라고 치면 이건 너무 쉽죠. 이건 무한히 많죠, 정수. 왜냐면 한 놈은 A보다 작고 B보다 큰 거고요. 한 놈은 예를 들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면 여기 부분 해당되는 거 전부 다 되지 않아? 그럼 정수 이거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그 2가지가 사이좋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떤 형태냐? 예를 들어 하나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다면 A는 이쪽에 있고요. B는 이쪽에 있어서 여기에 정확하게 2랑 4만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요 부분에. 그러면
나머지 정수도 집어넣어보자. 나머지 정수 3은 딱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되고 1은 바깥에, 5도 바깥에 이렇게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 밑에 모든 그 대소관계를 다 표현해 드렸어요. 물론 저는 거기다 아마 감마랑 델타를 미지수로 썼던 것 같은데 그냥 A, B로 할게. 너희 보기 편하게. 그러면 1, 알파, 2, A, 3, B, 4, 베타, 그 다음 5. 약간 이런 대소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조건이 뭐라 나와 있냐면 FT랑 GT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인데 다 정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야? FT가 0 되는 값도 정수고 GT 플러스 1이 근이 되는 것도 정수라는 거죠. 얘들아 어려울 게 없는 게 GT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게 얘가 정수라는 거는 뭐도 정수라는 거야? T도 정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FT는 0이나 GT는 0이나 지금 실근이 전부 다 정수라는 거야. 그죠? 다 정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얘네가 지금 등호가 빠져있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가능한 등호는 이제 넣어주는 거야. 뭘로? 대입해서. 만약에 뭐부터 볼까? 얘부터 볼까? 알파가 1이야. 알파가 1이면 문제 가능한가요? 알파가 1이야 만약에. 그러면 1보다 크다. 문제 괜찮냐고. 되죠. 우리는 2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건 크다기 때문에 1이 안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1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알파가 2면 이건 문제가 되죠. 왜? 2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파는 등호가 빠져 있어요. 지금 알파보다 크다잖아. 이게 알파보다 크다. 그러니까 2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A는 이어도 되나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A가 3인 거는? 이건 되죠. 얘도 되고요. 4는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근데 베타가 5인 것까지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등호는 직접 대입해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 봐봐. A, B, 베타, 알파 지금 전부 다 정수죠. 그러면 A랑 B가 될 수 있는 정수는 3밖에 없잖아. 알파가 될 수 있는 정수 1밖에 없고요. 베타가 될 수 있는 정수가 5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는 x-1, x-5인데 최고차익의 수 모르고 gx는 3이니까 bx-3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ab랑 여기 ab랑 달라요. 뭐 혹시나 헷갈리면 요거를 p랑 q로 써줄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지금 F3이 G3보다 크다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아직 누가 FX고 뭐가 GX인지는 몰라.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알파가 뭐야? 1이어야 되고 베타가 5여야 되죠? 그럼 1보다 크고 지금 5보다 작다. 즉 얘의 주인공은 fx가 만약에 쟤라고 치면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여야 돼? 음수여야 돼? 음수여야 되죠. 왜냐면 음수여야지 위로 볼록이어서 뭐보다 크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놈에서의 이 p는 무조건 음수여야 되는 거야. 반대로 얘는 A랑 B가 둘 다 3이잖아. 근데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야? 3이 아닌 모든 실수인 거죠. 0보다 클 때. 그게 무슨 꼴?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꼴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3이었던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Q는 양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지막 조건까지 봐야 돼. 뭐라 돼 있어? 단 F3이 G3보다 크다 돼 있죠. G3 0이죠. F3은 뭐예요? P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P죠. 양수죠. 얘가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게 FX고 이게 GX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F6 곱하기 F7이 30, G6 곱하기 G7이 288. 요거는 그냥 직접 계산하시면 요 최고차의 개수 정도는 금방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뒤는 어렵지 않아요.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정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이유는 한번 계산해 보시고
뒤로 넘겨서 17번. 17번. 얘들아, 지금 보면은 지금 서답형 1번하고 2번의 배점이 지금 가장 높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시험이 다 서답형의 배점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빨리 풀라는 이유가 앞에 객관식 16번까지는 한 25분 안에 다 풀었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문제에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쏟았어야 돼. 그리고 남은 시간을 앞에다 다시 오는 게 원래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딱 받으면 뭐부터 하라 했어요? 문제 수 파악하시고 문제 배점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처럼 18문제가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 20문제 넘는데 이거 18문제라는 거는 그래도 각 문제당 난이도가 평이하진 않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배점을 봤더니 지금 원래 앞쪽에는 다 배점이 몇 점? 2점, 7점, 3점이었다가 갑자기 뒤에 10점하고 10점 나오죠. 얘네 두 문제에다가 지금 20점짜리 때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전략도 괜찮냐면 처음에 이거 먼저 푸셔도 나쁘지 않아요. 시험을 볼 때. 그거는 제가 뭐 강요하진 않겠는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진짜 만약에 중앙고 학생이었다. 그러면 8번까지 아니면 12번까지 딱 봐도 쉽잖아? 그럼 12번까지 그냥 10분 안에 풀고 그냥 바로 저는 17번으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17, 18번에서 한 15분 정도 쓰고 그 다음에 그럼 나머지 한 10분, 15분, 20분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거 이제 16, 13, 14, 15, 16에다 쏟는 거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배점마다 문제에 투자하는 시간을 잘 분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17번에 지금 1번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죠. 일단 fx가 인수분해가 x-1하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실 요거까진 괜찮잖아?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케이스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는 얘가 일단 1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알파를 갖는 거야. 물론 알파는 1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어? 여기에서 1, 여기서 알파, 베타를 갖는데 하나가 1이어야겠죠. 이렇게. 당연히 베타는 1이면 안 됩니다. 일단 케이스 이렇게 두 개 나누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첫 번째는 1 알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ac가 음수래. 그럼 이게 무조건 뭐라는 거야? 양수랑 0 이상 더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0 이상인 수랑 양수를 더했는데 어떻게 0이 되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준 게 아니야. 그래서 ac가 음수라는 조건이. 그러면 사실 두 번째 조건밖에 안 됐던 거예요. 1 베타. 그럼 1 넣으면 0 돼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면서 뭐여야 해? 1하고 베타인데 둘이 다른 놈이니까 얘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써줘야 완벽한 답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x는 0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래. 아, 이건 뭐야? 1, 알파 베타인데 얘가 1을 절대 근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판별식 0보다 크면서 1을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절대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까지? 실근의 곱이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1이니까 요 곱이 3이죠. 그래서 a분의 c가 3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c가 3a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a랑 b를 더했을 때 0이면 안 되고요. 추가로 뭐까지? 위에다까지 집어넣으면 b제곱 마이너스 12a제곱이 0보다 작다니까 뭐가? b제곱이 12a제곱보다 커야 된다. 요 두 가지 조건을 써서 a, b, c 정수계 수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뿔마 10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뭐부터 보면 돼? 1번으로 하자. B가 예를 들어 뿔마 10일 때 먼저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될 수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0이죠? 그럼 A는 뿔마 1부터 어디까지 돼? 100이니까 2까지 줘야죠. 2까지 되죠. 뿔마 2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가 뿔마 9면 A도 똑같이 이때도 뿔마 1이죠. 이해돼요? 요렇게 세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나중에 계산하실 때는 C는 얘한테 3배니까 그냥 여기까지 순서상 개수만 세줘도 문제 없죠. 그럼 봐봐. 얘 될 수 있는 거 2가지지. 얘 될 수 있는 거 뿔마에다가 2가지니까 4가지죠. 그래서 이게 총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8.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똑같이 해보면 넷 이렇게 세 개 나오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요거. B가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는 제외시켜줘야 돼요. B가 마이너스 4A 되는 거. 예를 들어 뭐 있어? 얘가 A가 1이고 마4일 때. A가 마1이고 B가 4일 때. 그죠? A가 그 다음에 뭐일 때? 2고 마8, 마2, 8. 총 4가지를 마지막에 제외시켜줘야 되는 거야. 아 미안 8가지죠? 아 미안 4가지 맞죠? 그래서 30이랑 12 더한 다음에 4 빼니까 40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서상은 직접 세봐. 저는 방법만 알려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18번 봅시다. 자 18번 이거 굉장히 친절한 문제예요. 왜냐면 F3의 값을 먼저 구하라면서 너희들한테 문제의 흐름을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 이런 거야. 예를 들어 1, 2, 3, 4 따라라라 가서 2n 더하기 1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족건 A2는 짝수야. 그러면서 A2, A4, A6은 지금 다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까지? A1하고 A3하고 A5가 서열 관계까지 있어야 돼. 그럼 잡아. 1번부터 봐봐. F3이라는 거는 1, 2, 3, 4, 5, 6, 7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A2 뭐 해야 돼? 짝수여야 된다며. 그럼 A2가 될 수 있는 거 2 또는 4 또는 6 아니에요? 그럼 3가지야. 근데 어차피 A2, A4, A6 같으니까 걔네 다 고정이죠. 그럼 나머지 누구만 생각하면 돼? 1, 3, 5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1, 3, 5 몇 개 중에? 7개잖아. 7개 중에 3개를 내가 선택만 하면 된다 했죠. 이거 자동 매칭 시스템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3, 5, 6을 뽑았어. 그럼 누가 3이야? A1이 3이고 A3이 5고 A5가 6이다. 이렇게. 자동 배치 시스템.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게 알아서 되는 거예요. FN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1부터 2N 플러스 1이면 얘들아 짝수 몇 개 있어? N개 있죠? 봐봐. 여기 바로 앞에 2N이 있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무조건 짝수 N개, 홀수 N개죠. 홀수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짝수가 N개인 거죠. 그러면 A2, A4, A6이 될 수 있는 거 N개야. 그죠? 그럼 나머지 누구? A1, A3, A5를 어디에서 총 2N 더하기 1개 중에 3개만 뽑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게 Fn이 되는 거예요. 3번은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